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돌아왔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조금 표정은 엇갈렸지만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인 만큼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지켜보면 좋을지 그리고 유레카 종목까지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유튜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통해서 방송 시청하는 재미,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또 방송에 대한 소감, 궁금증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재미 2배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에 유레카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멋진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어떻게 다음 주도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쉬어가고 화요일부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두 분과 함께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분 파트너님께서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정말 멋진 말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의 오늘장 한마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오늘장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대세 이제 상승장을 현재 예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말은 보여줄게. 예,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네. 대본을 먼저 대본 유출입니다. 이거. 이런 말이 있죠. 노래 가사 보여드릴게요.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장세. 그 주식으로 표현하겠죠. 네. 보여줄게 훨씬 예뻐진 차트. 바보처럼 손실 때문에 떠난 종목 때문에 울지 않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종목에 대해서 잠깐 지수 차트를 이제 봐야겠죠. 제가 이제 2%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저항 추세선 상단이 2,618포인트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제 급락장에서 제가 이게 바닥을 보이면서 대세 상승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방송에서는 이건 베어마켓 랠리다, 반등시 매도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바닥을 찍을 때부터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시작이다.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3개월 상승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도 연말까지 3개월 행보 장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618포인트. 2,618포인트가 오는지 약간 오버슈팅이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00포인트와 3,000포인트를 피보나치 수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0.618, 0.38이죠. 그래서 2.618이 되는 거고요. 또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3분의 1 토막을 하면은 3분의 2 지점이 어떻게 되죠? 1,000에 대한 3분의 1이 333, 666이죠. 이게 2,666, 이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최소치를 2,618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요거 서울경제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찾아뵀을 때 그 현재 시간 사이클 또 경제 주기 사이클 이야기하면서 일본 증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22년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키친 파동의 저점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 말에 이제 저점을 작용이 됐는데 이 이후로도 반등이 좀 주어지고 물론 내년 이후에 또 경기 침체가 있는데 경기 침체가 있으면 다시 하락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미리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오고 숨고르게 되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있더라도 내년 이후에 내년 하반기는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대세 상승은 꾸준하게 물론 이제 신고가 넘기는 힘들겠지만은 계속해서 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와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둘이 합심을 해서 종목, 장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장 한마디 보여줄게였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장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마음 아팠던 과거를 뒤로 하고 또 코스피 상승 목표치 일단은 2618포인트로 잡고 가보면 어떻겠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따라가 보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계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은 어떤 한마디 준비를 해주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어떤 한마디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저는 멋있진 않고 그냥 긴가민가라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 가도를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 영역에서 조금 더 힘을 모았다가 대세 상승과로 접어드느냐 그게 아직은 좀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코스닥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정정하겠습니다. 자, 올해 연초부터 자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가 고가를 이제 낮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상단을 도달했을 때 여기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요. 조정받고 조정받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이번에도 주요 변곡점인 480포인트 구간을 자, 뚫어내면서 840포인트 구간을 자, 지지받으면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될지 아니면 자, 여기 구간이 지지 구간이었죠. 근데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 840포인트 구간을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진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될지 아직 저 또한 좀 긴가민가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네, 좀 멋있는 말은 아니지만 저조차도 긴가민가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지수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결정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좀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증시 방향성이 상방이다, 하방이다, 확실하게 완연하게 좀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 어떻게 바뀌는가, 부채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이 되는가, 그리고 미국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들이 어떤 분야들을 키운다라고 경기 부양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다시 한번 공급되면서 2020년도 하반기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증시에 광풍을 일으켰는데 자, 각국 주요국들이 자, 바로 유동성을 풀면서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바로 상승 가도를 달릴 것이냐 아니면 자, 한 번 더 조정받은 바닥에서 경기 침체지만 경기 살리겠다. 경기 부양책 내고 유동성 공급하고 통화 정책 바꾸면서 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 구간으로 좀 접어들게 되는가 여부를 우리 다음 주에도 좀 계속해서 좀 추적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임상현 파트너님이 계속해서 시장 이슈들 체크해서 노랑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장 한마디는 긴가민가였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 지수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하기 전에 오늘은 시장의 주도 섹터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관련주들 이번 주 내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현대와 삼성 이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예상이 되는 섹터들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자, 특히 로봇 관련주들 오늘 좀 특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들 풀어주셨고 당시에 유레카 종목으로 로보티즈라는 종목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죠. 예. 로봇 관련주, 물론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강했는데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뉴스가 나오기를 현대 롭템과 함께 합작해서 이제 방산무기죠. 로봇기원입니다. 이게 사족 보행 로봇기원인데 요 위에다가 현재 사격 또는 권총 또 기관총 이런 걸 달아서 전투 로봇을 만든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족 보행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현재 확보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상용화가 임박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 협동 로봇이죠. 사람과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협동 로봇 8, 이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하는 거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이족 보행을 하면서 물류 쪽으로 확대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였고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서 현대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2의 휴림이 된다, 휴림 로봇이 된다고 강조를 드렸고요. 한마디로 딱 그 세 개 종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휴림 로봇은 약간 삼성화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M&A 후보 1순위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추천 이후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주고 4배 올랐죠. 조정 부위고 다시 한번 올라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2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과거에 1조, 2조가 갔잖아요. 근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5천억입니다. 충분히 시장이 좋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휴림 로봇이 삼성이라면 LG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로보티즈죠. 최대 유상증자로서 최대 지분, 현재 지분 2대 주주로 등극을 한 건데 제가 이때도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사항인데 20일 주기 이제 탄생 파동, 20일마다 한 번씩 들어올리는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사파의 이제 새로운 상승들이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3파전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거의 사업 구조라 이렇게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크게 떠졌던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폭 눌림목이 있으면은 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소프트웨어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딱 3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 후광을 얻고 있는 대기업의 3파전, 삼성, LG, 그다음에 현대의 대리전이죠. 중소업체 대리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이 세 종목을 잘 유심히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임상현 파트너님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셨고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은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가지고 와주셨죠? 네,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기후 법안과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이번 주 3연상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제가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G2파워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7월 4주차 방송에서 자, 우리 태양광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제 기후 법안과 관련된 이슈들 미국 정부가 이제 신재생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7월 달 2번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했던 종목들 중에서 자, 태양광 관련주 플러스 무상증자 일정이 있었던 우리 G2파워를 제가 이제 7월 28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자, 우리 권리락일 당일에 자, 8월 11일 기준으로 주주분들에게 이제 한 주당 4주의 무상증자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제 수요일도 점 상한가. 그리고 제가 이날 목요일 상한가 잡아낼 확률 99%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도 진짜로 상한가를 잡아드렸고요.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는
7월 말에 공부하고 태양광 관련주, 무상증자 관련주 미리미리 다 체크를 하고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3연속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다음 주에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재가를 보도록 하면은 자 오늘 거래량이 390만 주입니다. 그런데 상한가 매수대기 전량이 2만 주밖에 쌓여있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어제와 엊그제는 상한가 매수대기 전량이 몇 천만 주씩 쌓여 있어가지고 자 몇 천억씩 상한가에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우리 자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매수세가 좀 약해진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는 월요일 기준으로 시가 이탈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자 청산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선 제가 18,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죠. 7월 4주차 방송 보고 지토파워 태양광 관련된 이슈로 공략하셨던 분들 3연속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익절선 18,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자, 대동전자가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동전자도 제가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7월 21일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대동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이제 대동전자가 강하게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대시세 초입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머니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그 이후에 주가가 9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자, 이번 주 좀 차익 실현 3거래일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14,000원, 15,000원 이탈하면은 자, 비중 일단은 정리하셔라 라고 제가 대응 전략을 다 좀 세워드렸는데 자, 오늘 시간에 체크를 해보니까 자, 시간으로 오늘 대동전자가 또다시 15,000원까지 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라서 자 오늘 만약에 대동전자 우리 3월, 7월 3주차에 이제 방송 보고 공략하셨던 분들 한 60에서 90% 정도 수익권이실 텐데 자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네, 우리 광복절로 휴장이고 이제 화요일에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게 되면은 자 13,000원, 14,000원 익절선 잡고 추가 시세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의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오늘의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승리하는 전략으로 차근차근 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훌륭하게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켓 키워드를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먼저 마켓 키워드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마켓 키워드 칵테일이라는 키워드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칵테일 과연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첫 번째 마켓 키워드 어떤 내용인가요? 칵테일이라면은 음료수인데 여러 가지 음료를 섞고 이렇게 믹서해서 이렇게 마시는 건데 네. 항암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현재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더 기능이 있는 약에 대해서 병용요법, 다시 말해서 2개를 섞고 3개를 섞어서 하는 것이 병용요법이라 하는데 그래서 병용요법을 또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칵테일이라 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약 바이오 쪽의 입장에서는 일단 용어 정립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또 가장 쉽게 좀 그다음에 가장 알기 쉽게 만약에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풀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핵심적인 종목에서 딱 지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처럼 FM처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중항체, 그다음에 항체 약물 결합체. ADC라는 것들이 인기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병용요법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관련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항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좀 생각이 되는데 이중항체라는 것은 뭐냐면 항체라는 것은 항원을 공격하는 건데 항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Y자로 생긴 거죠. 그래서 Y자로 생긴 건데 이 항체 위에 이제 돌기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단일 항체죠. 근데 현재 그 암세포의 이제 돌기 쪽에 붙어 있는 이게 위에 암세포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암세포 죽는 건데 이 돌기가 2개 이상 이렇게 현재 하게끔 하는 건데 서로 다른 2개 보면 하나의 돌기만 이렇게 현재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돌기를 이게 2개를 합쳐서 서로 다른 돌기 어떤 그 짝을 만나게끔 시그널을 만나게끔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 것이 이중항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더라도 이중항체 또 삼중항체를 집어넣으면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중항체가 유행이었었죠. 요거를 하나 먼저 알아두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체 약물 결합체라는 건 뭐냐면은 항체하고 약물을 결합한 겁니다. 이게 항체가 Y자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체세포가 현재 면역세포가 있으면은 위쪽 돌기인데 여기다가 꼬리표 태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격표 있잖아요. 옷에 대한 가격표 그것처럼 링크를 해가지고 여기다 약물을 매다는 겁니다. 약물을 매달리면은 이 항체가 항원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세포의 문을 자동으로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통과를 하고 약물이 주입하면은 이 암세포가 죽는다. 이런 게 기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항체 약물, 항체를 약물 전달체로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한 것이 항체 약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2가지 분야가 있다는 거 일단은 이렇게 킵해 놓으시고 다음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부분들은 현재 알고 있는 부분들 현재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면역 항암제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거의 비슷합니다. 항체하고 면역 항암제가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쉽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T 세포이죠. 항체. 그다음에 이게 암세포입니다. 근데 이걸 둘이 만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요걸 T 세포의 이제 PD-1이라는 거, PD-1이라는 돌기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벙어리 장갑을 씌우는 겁니다. 이게 PD-1 물질에 해당이 되고 그 상대편의 PD-L1이라는 물질 돌기가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현재 벙어리 장갑을 씌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전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서 회의 업체에서. 그래서 약물이 키르트루다, 옵티보, 인핀지, 티센트릭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3세대 항암제 시장을 다 잡아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택한 것이 뭐냐? 2세대 항암제라든가 단일 항체나 이중 항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병용요법을 하자. 그러면 효과가 좀 올라가겠죠. 근데 왜 병용요법이 중요하냐? 근데 단독요법으로 다른 업체에서 그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못하게 만들고 병용요법으로만 실시해서 약이 출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 업체는 단독요법으로 출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항시 병용요법으로만 처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미 키르트루라든가 옵티브라든가 티센트릭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것들이 대세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용요법으로 파트너로서의 이중항체를 만든 업체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도 현재 다시 한번 인기를 약물 항체 결합체도 같이 쓰면은 효과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 다음에 한번 다음에 넘어가서 간단하게 현재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야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가운데 부분들이 현재 PD-1만 이렇게 현재 이게 암 면역에 대한 것들이 작용한 기전이 아니라 많은 기전이 이렇게 숨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외면시했던 건데 PD-1보다도 더 뛰어난 작용 기전을 가진 항체 돌기 부분들을 만들어낸 업체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T큐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지금 가격에서 단기간에 4배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이런 기술 수출이 임박을 했다는 기대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작용 기전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뜨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또 하나 기술적 트렌드로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CLT 기술이죠. 외국의 킴리아라는 킴리아라는 치료제가 국내 의료보험에 통과됐는데 주사 한 방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입니다. 딱 한 번 맞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가치, 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용요법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언급을 좀 드려야 될 부분도 딱 3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약물 항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죄송합니다. 예. 자, 기술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잠시만요. 기술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딱 세 군데입니다. 세 업체인데 현재 세 업체인데 레고캠 바이오, 그다음에 현재 알테오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딱 3업체입니다. 3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알아두시길 바라고 AL 바이오는 알다시피 그랩바디를 이용한 항암 기술 또는 항체 기술, 그다음에 약물 전달체 기술이라는 플랫폼을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고 이거 산업에 대한 그 수출도 있죠. 그래서 계속 수출해서 먹고 사는 플랫폼 기술의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고캠 바이오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항체 효능 유지라든가 변형 방지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의 기술, ADC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레고캠 바이오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거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알테오제라는 종목이죠. 알테오제라는 종목군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물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방출하게 되는 ADC 기술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돌아가면서 기술 수출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업체의 약물을 항체에다 우리 기술의 항체에다 이렇게 묶어줄게.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수출한다. 계속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계속 판매를 이중 판매, 삼중 판매를 소프트웨어처럼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탑픽은 ABL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로 뜨게 된 것이 이중항체라는 거죠.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와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항체 기술은 딱 3업체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에스트큐브라는 업체고 두 번째는 에클론이고 세 번째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에스트큐브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현재 그 PD1인보다도 더 뛰어난 효능을 발현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의 BT1A1이라는 탁 기술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해외 업체에서 난리가 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로열티 부분이기 때문에 에스트큐브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에클론이라는 업체입니다. 에클론 업체는 단일 클론 항체, 그다음에 이중 항체 그 플랫폼뿐만 아니라 변형된 최근의 최신의 기법, 그러니까 CLT 기술 이 3개를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론이 가장 아직 뜨지 않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도 약간 설명하기 길지만은 사파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항체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 수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플랫폼 항체 기술은 3가지를 알아두는데 지금 그중에서 탑픽은 에클론이다. 이중 항체 탑픽은 에클론이고 에스큐브는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약물 항체 정달체 기술은 ABL 바이오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병용요법을 갖춘 항암제를 여러 가지 음료를 섞어서 내는 칵테일에 비유를 해서 마켓 키워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관련주도 봐주셨습니다. ABL 바이오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더해서 앱클론과 에이프릴 바이오 관심 갖고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의 의견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지금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해서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월 달에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셔라 이야기 드리고 언제 팔라고 이야기 드렸냐면은 여름에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리 임상 2상이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 임상 결과 발표 전까지 좀 시세를 누려보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3만 원이었던 주가가 8만 원 위로 올라가면서 거의 160% 이상의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결과 발표 직전에 좀 큰 상승 동력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드린 종목들의 기술 추출 할지 말지는 가봐야 아는 건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건데 그러한 학회나 그런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일정들 결과 나오기 전까지의 좀 상승 파동을 좀 누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또 일가견이 굉장히 깊으신 임상현 파트너님이십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경철 파트너님이 준비하신 마켓 키워드 만나볼 차례인데요.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마켓 키워드는 돌고 그런데 그 밑에 화장품 사진이 있네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 네, 우리 쳇바퀴 돌아가듯이 주식시장도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테마주들 올라갔을 때 코로나 피해주들 빠졌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한 10분기 정도 되는 기간 동안 2년 넘게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올라가면은 반대편에 있는 여행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빠지고, 항공주들 빠지고, 화장품 관련주들 빠지고, 또다시 코로나 심각진자 줄어들면은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또 올라가고, 코로나 관련주들 빠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반도체 관련주들 가격 올라갔다가 또 가격 떨어진다 해서 또 가격 조정받고 또 가격 저점 찍고 반등한 다음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우르르르 또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바닥일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오전 방송에서 신세계라는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도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자, 백화점 관련된 매출액과 우리 면세점 관련된 매출액이 동사 매출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바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자, 실제로 우리 백화점과 관련된 우리 신세계가 우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4%의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의 94%의 좀 폭발적인 매출액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2018년도 이후에 바닥권 영역에서 충분히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매기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백화점에 의류도 판매가 되고 우리 화장품도 판매가 되고 여러 가지 물건들, 향수부터 정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을 오늘 좀 주요한 이슈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7월달 공부를 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이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인데요.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우리나라 화장품, 국내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양대 산맥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은 요즘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앵커님들이나 가장 조금 곽광을 받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이제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된 그런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가 화장품 가격은 샤넬이라든가 그런 화장품 가격이 인상됐을 때
다 같이 인상이 일부분 됐었는데 이제 중소형 화장품 가격은 아직 인상이 안 됐어요. 하반기부터 이제 가을부터 중소형 이제 중저가 화장품 가격도 인상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화장품 가격 인상은 곧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자, 코로나 터졌을 때 자, 이제 영업이익이 1,400억 수준으로 급감을 했으나 이 매출액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큰 폭으로 이제 매출액의 개선이 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자, 2015년도 그리고 2014년도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최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이 왜 지금 저점일까에 대한 부분은 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터질 때 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 2분기 실적 조 단위로 나오고 있고 1분기 실적도 네, 영업이익 1,580억 굉장히 실적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자, 왜 지금 주가는 바닥일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우리 대기업들이 좀 승계를 빨리 해야지 세금을 덜 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승계할 때, 삼성그룹이 승계할 때, 현대그룹이 승계할 때 지나고 나면 그 승계했던 시점이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저점이었던 경우들이 많았고요. 자, 지금도 자, 아모레퍼시픽의 그런 경영진들이 다 한 40대 젊은 층들로 다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승계를 위한 작업을 위해서 오히려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2년 전 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코로나 터졌을 때 그 폭락장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코로나 관련주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올라가고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갈 때 자, 다음 테마는 무엇이 될 것인가? 자, 바닥에 있는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고개를 드는 시점이 저는 자, 연말에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제약바이오 종목들 바닥에서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 고가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반대편에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또 화장품 관련주들 꺼질 때 또 코로나 관련주들 상승하는 그런 돌고 도는 장세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인데요. 자, LG생활건강도 뭐 치약 칫솔, 그런 생필품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의 투톱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의 저점 수준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고가 대비해서 가격 조정을 거의 마이너스 6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178만 원짜리가 60만 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65%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이 기간 조정을 잘 마무리한 이후에 다시 좀 고개를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 근거는 자, 회사가 꾸준하게 좀 영업이익을 거의 조 단위에 가깝게 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이제 매출액을 한 9천억 정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1조 1,500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1조 2천억 수준으로 회사가 매년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쌓아가기 때문에 자, 지금 차트가 2014년도 이후의 저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8년 만에 최저점 구간에서 조정 시 물량을 확보해 나간다면 자, 다음번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주 혹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수급이 붙을 때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두 번째 LG생활건강 화장품 관련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에이블 CNC 종목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 2011년도 이후에 최저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좀 비싼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조금 모방해가지고 기능은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조금 미샤라는 브랜드가 한번 히트를 치게 되면서 과거에 이제 6만 원 정도까지 좀 대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은 6만 원짜리가 12분의 1 토막 그리고 상장 이래 거의 한 10년, 11년, 12년 만에 최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어차피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 관련주 우리 에이블 CNC가 1분기 그동안 2개년도 코로나 터지고 적자 전환 대규모 적자 전환을 기록했지만 우리 1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다시
우리 화장품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에이블 CNC 과거 이제 미샤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중국이 봉쇄되고 코로나 재확산되고 하면서 주가가 바닥권 영역에 위치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자 12년 동안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은 돌고라는 키워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화장품 관련주 한때 리오프닝 기대감을 타고 이제는 좀 날아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 주목을 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에이블 CNC 차트도 봐주셨죠? 화장품주 이제 나도 돌고 들어서 다시 주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 톡방과 함께 화장품주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두 분의 파트너님들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해봤는데요. 자, 오늘 지금 주목해 주셨던 마켓 키워드 안의 종목들이 과연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오늘 유레카 종목 어떤 종목 공개를 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유레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S큐브가 굉장히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갈 수 있는 종목, 요거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탑픽주는 앱클론입니다. 네, 앱클론. 자세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전반부에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는 CLT 기술을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세 가지 기술을 다 완벽하게 구비를 했다겠죠. 첫 번째는 이제 단위클론 항체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중 항체에 관련된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CLT 기술까지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앱클론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이제 CLT 기술이 예시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킴리아라는 주사제가 보통 환자의 몸에서 빼서 유전자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배양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한 번 맞으면은 5억이라는 거죠. 근데 그 킴리아에 대한 그 항체가 CD19라는 항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의 지금 에클론이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 항체들 기전이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FDA 임상 신청을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임상 1예상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 발표는 3분기에 9월 달에 정도 좀 하고 있고, 또 기술 로열티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사를 해봐도 그 기술이 성공했을 때는 약 10조의 가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실제 로열티도 그렇게 비슷하게 받았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에클론을 가장 탑픽으로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에클론이 가격이 굉장히 좀 싸야겠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S큐브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들어보면은 요거는 이중 항체 기술이죠. 이중 면역 항암제 PD-1 계열보다 엄청나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깜짝 놀라서 해외에서 지금 기술 수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5,000원짜리가 무려 한 달 반 만에 4배가 양상이 되고 있는데, 요와 이제 비슷한 흐름들인데, 에클론도 항체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체보다 CLT 기술이 더 독보적으로 눈여겨 보여야 할 종목인데, 이제 올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 연결한 선,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입니다.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이 새롭게 일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상승 삿발 형태가 일어났죠. 9월 달에 굉장히 큰 호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을 때 지금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거의 한 쌍바닥 패턴이죠. 쌍바닥 패턴에서 급등했다가 단기 5인 눌림목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제 흐름상으로 보면은 21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있어도 가격 조정 없이 바로 갈 확률이 많다. 매수가는
12,7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700원입니다. 목표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노란톡방에서는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중요한 종목을 알기 때문에 거의 바이오 매니아의 집합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앱클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민경철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뭔가요? 네, 저는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좀 들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현대 바이오랜드, 에버랜드 아니고요. 현대 바이오랜드입니다. 네, 에버랜드 아니고 현대바이오랜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에버랜드가 아니라 현대바이오랜드 내용 자세히 들어보죠. 네, 일단은 제가 홍천에 가니까 알파카랜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파카랜드가 아니라 우리 현대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 매출액이 약 59%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매출액이 23% 정도 발생이 됩니다. 자, 이 회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화장품 원료를 화장품 회사들에다가 납품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의 원료를 우리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요한 고객사들이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 회사들, 코스맥스나 이런 회사들에게 화장품의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고요. 꾸준하게 일정 수준의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테마는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2014년도 이후에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자,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슈들 부각이 됐을 때 우리 4만 원 정도까지 좀 대시세가 만들었었던 종목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기간 조정 거치다가 거래대금 수반되니까 여기서 48,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오고 또 지금은 다시 가격 조정 리셋된 구간에서의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바닥권 구간을 극복하면서 최근에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8월 1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종가를 오늘 종가상 뚫어냈습니다. 자, 이 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종가가 16,000원 가격인데 이 16,000원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 매물을 다 뚫어냈다라는 거는 자, 여기가 우리가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거래를 이제 일으켰던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었고 이 16,000원에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구간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라는 거는 자, 위로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오늘 거래량에 좀 함축이 되어 있다라는 좀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주식을 자, 우리가 6월 말 6월 24일 이 바닥에서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 바닥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만들어낸 주요한 맥점을 오늘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로서의 그런 움직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서 직전 상한가 캔들의 종가를 돌파했다라는 부분을 착안해가지고 자, 손절가 저는 14,500원 구간 자, 이번에 상한가 치고 가격을 눌러줬었던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가 밑으로 15,500원, 16,500원 구간 조정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가지고 여기서 단기 시세 분출될 때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길게 들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자, 이게 가격 조정을 잘 견딜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대시세도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일정 수준은 평단가 이점을 잡고 롱 포지션 잡고 길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두 분 파트너님이 발굴해 주신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앱클론, 민경철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였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 파트너님과 함께 이제는 인사를 나눠볼 시간인데 자, 마무리하기 전에 민경철 파트너님 먼저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한가를 잡아드렸고요. 제가 올 한 해 상한가 130여 개 종목들을 이미 잡아냈습니다. 연말까지 200개 종목들 상한가 잡는 걸 목표로 열심히 정진해 나갈 예정이니까 상한가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함께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상현 파트너님은 마무리 한마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대세 상승의 길목에서 확실한 대장주 섹터, 그다음에 확실한 대장주에 대한 그 빅 수익률 이 부분들의 휴림 로봇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세가 뜨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서 빅사이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현재 수백 프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많이 좀 속출할 거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노란톡에서 특히 많이 참여해서 실시간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 금요일까지 열심히 종목 발견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두 분 파트너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